북로그 소수 제1편 어떤 시절 라일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세계사. 나는 싱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전부 다 읽은 지금도 싱아의 모습이나 향기는 상상으로만 겨우 그릴 뿐이다. 어린 시절을 되짚어봐도 산이나 밭을 쏘다녔던 몇 안 되는 기억 속에 싱아는 없다. 대신 냉이, 오디, 산딸기, 앵두는 알았다. 또는 작약, 접시꽃, 꽈리, 백합 같은 것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산옥에 살았는데 이새가 빠진 울퉁불퉁한 돌마당 위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돌틈새로 냉이꽃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깨진 돌멩이로 벅벅 긁어 뿌리를 파내면 별꽃처럼 조그만 꽃망울 아래로 길쭉한 줄기와 뿌리가 흙을 떨치면서 뽑혀 나왔다. 냉이 뿌리를 흔들며 이걸로 국을 끓여달라고 조르면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된장국에 살짝 데쳐 새파랗게 색이 오른 냉이를 질겅질겅 씹어먹는 게 어릴 때는 그렇게나 향긋하고 즐거운 맛일 수가 없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가면 어른들이야 어쩌든 간에 온종일 선산을 뛰어다니면서 오디며 산딸기를 따먹었다. 입안이 온통 보랏빛으로 새카맣게 물들고 나이차가 10살은 훌쩍 넘는 언니 오빠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서 시냇가에 손을 씻었다. 초록색 풀이로 뛰어다니는 여치나 귀뚜라미 같은 것들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잡았다. 한 번은 꿀벌을 맨손으로 잡고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벌침에 쏘인 적도 있다. 많아야 7살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였다. 조그맣고 노란 꿀벌이 엄지와 검지의 날개를 잡힌 채로 몸을 둥그렇게 말며 괴로워하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엄지를 콱 쏘고 사라져버렸다. 7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때는 너무 아파서 입을 쩍 벌리고 소리도 못 낸 채로 이렇게 아프다니 혹시 그게 말벌인 게 아닐까? 말벌에 쏘이면 죽는다던데 이제 곧 죽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조금 더 큰 후에는 그게 말벌이었다면 나는 지금껏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따라서 그건 그냥 꿀벌이었음을, 평범한 꿀벌은 일생일대의 순간 단 한 번 침을 쏜 후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꿀벌에겐 퍽 미안한 일이다. 한옥 돌마당 한편에는 정원이 있었다. 잘 손질된 것이라기보다 이런저런 꽃과 나무들이 각자의 영역을 정갈하게 침범하며 자라나는 공간이었다. 그 한 뼘의 정원에는 대무늬를 잔뜩 뒤덮은 포도나무가, 주먹보다도 작고 파랗고 씨앗 빠진 사과가 열리던 사과나무가, 온 담벼락 위로 흰 꽃을 뿌리는 앵두나무가, 한 덤불에 커다란 작약, 접시꽃이, 제멋대로 피어나는 장미나무와 키 작은 꽈리와 줄지어 피어나는 백합이 자리했다. 커다랗고 북실한 개가 정원 사이로 꼬리를 휘두르며 돌아다니고 때로는 길고양이가 와서 새끼를 낳고 갔다. 어른들은 날 맑은 저녁이면 돗자리를 펴고 마당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고 나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이들과 뛰어다니면서 온갖 놀이를 했다. 커다란 고민도, 의미도, 계획도 없이 두 발로 뛰어 지칠 때까지 노는 일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과였다. 계절마다 꽃향기가 흩어지던 땅, 사람의 손길과 자연의 흔적이 적당히 뒤섞인 그 작은 공간이 내게는 살며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유년의 기억을 점점이 따라가면 가장 맑고 즐거웠던 한 시절의 그 정원이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캄캄하고 서늘한 병원의 밤이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시절에 나는 병원에 있었다. 풀을 먹인 것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환자복, 밑창이 얇은 슬리퍼와 투명하게 달랑거리는 링겔과 차고 단단한 침대 매트리스의 감촉이 장기 입원의 첫 이미지였다. 뾰족한 주사바늘도 그럭저럭 잘 참는 편이었고 병원의 여러 가지 규칙에 순응할 만큼 얌전한 아이였으며 아마도 소독약 냄새였을 병원 특유의 냄새를 그 시절에도 싫어하진 않았으니 그래도 병원에 잘 적응하는 타입이 아니었나 싶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가 갇혀있다는 감각, 침대에 앉아있거나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영원처럼 길고 지루한 하루를 몇 달씩 보내야 한다는 건 정말이지 지치고 답답한 일이었다. 하는 일이 없으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낮에 바쁜 보호자는 간이 침대에서 금세 잠들고 나는 호젓한 병실에 말똥말똥한 눈으로 누워 있기 십상이었다.
몸을 덮은 거대한 이불은 서늘하고 버석거렸다. 병실의 불은 꺼져 있지만 미닫이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복도의 불빛이 가만가만 새어들어와 어둡지 않았다. 간혹 복도를 걸어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낮은 목소리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말소리들이 한가할 정도로 느리고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런 시간마다 나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 집의 정원을 상상했다. 봄날, 담을 넘어서까지 가지를 뻗쳐나갔을 앵두나무에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꽃잎, 부드러운 솜털로 가득 뒤덮인 이파리들을 생각했다. 가지를 흔들어 꽃잎을 온 정원에 뿌리며 놀고 남은 초록색 꽃받침에서 손톱만한 앵두가 연글면 수돗물에 씻지도 않은 채로 입에 넣어 톡톡 터트려 먹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앵두를 맛보기도 전에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달력은 5월이었다. 벌써 조금씩 더운 바람이 불었다. 활짝 열리지도 않는 작고 단단한 창문 너머로. 그 시절의 슬픈 기분을 기억한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을에 당연했던 봄을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호젓한 병실의 밤은 무섭지도 싫지도 않았지만 나는 집이 그리웠다. 봄이 그리웠다. 푸릇한 잎사귀가 돋고 흙이 내리깔린 정원에 가야만 그제야 내 시간이 제대로 흐르게 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사 맞을 때도 안 흘렸던 눈물을 베개에 뚝뚝 떨어뜨렸던 듯도 싶다. 나는 그 작은 침대에 누워서 그리움을 배웠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쩌면 아주 짧게 지나가거나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사랑하자는 생각을 안온하지만 아무 꽃향기도 흙내음도 나지 않던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배웠다. 내 몸보다 몇 배는 될 가지를 하늘로 뻗어 올리던 그 정원의 나무들로부터. 진짜 싱아를 뜯어 씹어본 기억은 없을지라도 내게는 또 다른 싱아가 있다.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철제 대문과 깨진 돌마당과 마구잡이로 흩어지는 정원의 흙 위에 하얗고 붉고 파랗던 꽃과 열매들, 그 시절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복들이. 3월은 시작되었다. 곧 봄이 온다. 내게 오랫동안 봄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글은 2021년 3월 3일 포스타입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